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기 검진은 잘 받는데 치아가 무너지는 사람들, 저는 매일 그런 분들을 봅니다. 6개월마다 스케일링 받으러 오시는 분들, 치과 검진에서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으신 분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립니다. 잇몸이 내려앉습니다. 씹을 때마다 아픕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남성분이셨는데 6개월 전 검진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충치도 없고 잇몸도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다시 오신 건 그로부터 정확히 4개월 뒤였습니다. 아랫니 앞니 두 개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음식을 씹을 때마다 통증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 잇몸뼈가 상당히 녹아 있었습니다. 치주염이 깊숙이 진행되어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6개월 전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검진은 겉으로 보이는 문제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치아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치과 검진에서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안심하십니다. 충치 없고 잇몸 안 붓고 치석만 제거하면 끝.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잇몸뼈는 엑스레이로만 정확히 보입니다. 육안 검진으로는 잇몸뼈가 얼마나 녹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잇몸이 안 부어 보여도 뼈는 이미 20~30% 손실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도 말이죠. 두 번째, 치아 사이 충치는 놓치기 쉽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치아와 치아 사이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사이 공간이 벌어집니다. 그 틈새로 음식물이 끼고 세균이 번식합니다. 세 번째, 타액 분비량은 검진 항목에 없습니다. 침이 마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침은 입안의 세균을 씻어내고 치아를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약을 복용하면서 침이 줄어듭니다. 고혈압약, 우울증약,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들이 모두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침이 마르면 충치와 잇몸병이 급격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 검진에서는 이걸 체크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진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의 치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진짜 원인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목격한 3가지 패턴입니다. 첫 번째, 만성 치주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잇몸이 안 붓는데 괜찮아. 아닙니다. 잇몸이 붓는 건 급성 염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성 염증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잇몸 깊숙한 곳에서 염증이 계속됩니다. 잇몸과 치아 사이에 깊은 주머니가 생깁니다. 그 안에 세균이 살면서 뼈를 조금씩 녹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흔들립니다. 이미 뼈가 절반 이상 녹은 뒤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첫째,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칫솔은 치아 표면만 닦습니다. 치아 사이, 잇몸 속은 닦이지 않습니다. 둘째, 당뇨와 고혈압. 혈당이 높으면 잇몸 염증이 쉽게 생기고 잘 낫지 않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잇몸 혈관이 약해집니다. 셋째, 흡연과 스트레스. 담배는 잇몸 혈류를 막고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만난 한 70세 여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매년 스케일링 받으러 오셨는데 어느 날 앞니가 흔들린다고 오셨어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계셨습니다. 양치는 열심히 하셨지만 치실과 치간 칫솔은 한 번도 안 쓰셨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강 건조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침은 단순히 입을 촉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침 속에는 항균, 물질, 소화효소,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치아를 씻어주고 세균을 죽이고 치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침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충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치아 뿌리 부분에 충치가 생깁니다. 잇몸병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입 냄새도 심해집니다. 맛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음식을 삼키기도 어려워집니다. 구강 건조증의 원인은? 약물이 가장 큽니다. 고혈압약, 항우울제, 항히스타민제, 수면제 이런 약들이 모두 침샘을 억제합니다. 나이도 원인입니다. 60대 이후 침샘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당뇨와 갑상선 질환도 침을 마르게 합니다.
세 번째, 치아 마모와 균열입니다. 60년 이상 씹어온 치아는 닳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모 속도입니다. 이를 악무는 습관, 이갈이, 딱딱한 음식을 자주 씹는 습관, 이런 것들이 치아를 빠르게 마모시킵니다. 치아 표면의 범랑질이 닳아 없어지면 그 아래 상아질이 노출됩니다. 상아질은 부드럽고 약합니다. 충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시린 증상도 생깁니다. 그리고 미세한 균열,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치아 안쪽으로 금이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씹을 때 통증이 옵니다. 찬물을 마실 때 찌릿합니다. 이게 심해지면 치아가 쪼개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전략, 3-3-3 칫솔질 원칙.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 많은 분들이 하루에 2번만 닦습니다. 아침, 저녁. 그런데 점심 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3시간 동안 입안에 음식물이 남아있으면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침 분비가 줄어서 자연 세정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 3분 이내에 닦아야 합니다. 칫솔질 방법도 중요합니다. 옆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세요. 잇몸을 다치게 하고 치아를 마모시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칫솔을 잇몸과 치아 경계선에 45도 각도로 대고 작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닦습니다. 잇몸 속 세균까지 끌어올리듯이요. 하나하나 천천히 3분 동안 닦으세요. 그리고 칫솔모는 부드러운 것으로 쓰세요. 딱딱한 칫솔은 잇몸을 상하게 합니다. 두 번째 전략, 치실과 치간 칫솔은 필수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치실을 안 씁니다. 귀찮고 잇몸에서 피가 나니까요. 하지만 피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처음에는요. 피가 난다는 건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꾸준히 쓰면 2주 안에 피가 안 납니다. 치실은 치아 사이 세균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칫솔은 거기까지 안 닿습니다. 치실 사용법. 치아와 치아 사이에 넣고 시자 모양으로 치아를 감싸듯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양쪽 치아를 다 닦아야 합니다. 치간 칫솔도 중요합니다.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사이가 벌어진 분들은 치실보다 치간 칫솔이 더 효과적입니다. 크기가 여러 가지 있으니 본인 치아 간격에 맞는 걸 쓰세요. 너무 큰 걸 억지로 넣으면 잇몸을 다칩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전에 하세요. 칫솔질 후에 치실, 그 다음 치간 칫솔. 이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전략, 침 분비를 늘리세요. 구강 건조증은 약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1.5리터 이상.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겁니다.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둘째, 무설탕 껌을 씹으세요.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간 껌이 좋습니다. 씹는 동작이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립니다. 하루에 3번, 식사 후 20분씩 씹으세요. 셋째, 술과 카페인을 줄이세요. 알코올과 카페인은 탈수를 일으켜 침을 마르게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피하세요. 넷째, 입으로 숨 쉬지 마세요.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세요. 입으로 숨 쉬면 입안이 급격히 건조해집니다. 음식도 치아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치아 수명이 10년도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첫째, 끈적한 음식. 엿, 카라멜, 쫀득이. 이런 것들은 치아에 달라붙어서 오래 남습니다. 세균이 그걸 먹고 산을 만들어냅니다. 치아가 녹습니다. 둘째, 탄산음료와 과일 주스. 산성이 강합니다. 치아 표면을 녹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잇몸이 내려앉아서 치아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약합니다. 셋째, 딱딱한 음식. 얼음, 견과류 껍질, 사탕. 이런 걸 깨물면 치아에 균열이 갑니다. 나이 든 치아는 탄력이 떨어져서 쉽게 금이 갑니다. 먹어야 할 음식. 첫째, 칼슘과 인이 풍부한 음식.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부, 멸치. 이런 것들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둘째, 섬유질이 많은 채소. 샐러리, 당근, 사과. 씹으면서 치아 표면을 자연스럽게 닦아줍니다. 침 분비도 촉진합니다. 셋째, 녹차. 카테킨 성분이 세균을 억제합니다. 식사 후 녹차 한 잔이 입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넷째, 견과류. 단, 껍질째 깨물면 안 됩니다. 까서 드세요.
견과류는 침 분비를 늘리고 좋은 지방과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한 달만 제대로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관리를 시작한 분들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를 느끼십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입니다. 치실을 쓰면 피가 나고 치간 칫솔이 어색하고 칫솔질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참고 계속하세요. 2주차 잇몸이 달라집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가 덜 납니다. 입 냄새도 줄어듭니다. 3주차 치아가 매끈해집니다. 치석이 덜 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끈적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압니다. 잇몸 색깔이 분홍빛으로 돌아오고 치아가 더 하얗게 보입니다. 씹을 때 통증이 줄어듭니다. 3달 후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잇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무슨 특별한 거라도 하셨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치아는 한번 잃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를 해도 자연 치아만큼 좋을 수는 없습니다. 평생 씹을 수 있는 건강한 치아. 이게 바로 진짜 부위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입니다. 제가 아는 한 80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자기 치아 28개를 모두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은 40년 전부터 치실을 쓰셨습니다. 매일 3번 빠짐없이 닦으셨습니다. 6개월마다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치과에 오셨습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평생 본인 치아로 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치과 검진에 이상 없음 판정은 여러분의 치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만성 치주염, 구강 건조증, 치아 마모. 이 3가지가 60대 이후 치아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3-3-3 칫솔질 원칙. 하루 3번, 식사 후 3분 이내 3분 동안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으세요. 둘째, 치실과 치간 칫솔은 필수입니다. 하루에 1번 자기 전에 꼭 하세요. 셋째, 침 분비를 늘리세요. 물 자주 마시고 무설탕 껌 씹고 술과 카페인 줄이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치아 수명은 10년도 더 늘어납니다. 저는 치과 의사로서 매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치아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치아는 여러분이 주는 관심에 반응합니다. 좋은 관심을 주면 치아는 평생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칫솔질 후에 치실 한번 써보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도 잇몸이 약해요 라는 분들, 오늘부터 치실 써볼게요 라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치아, 건강한 삶 함께 지켜나가요.